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인 주치 105 2016년 5월 14일 우리나라 양묘장의 본복이 나라의 첫 양묘공장으로 훌륭히 조선인민군 제122호 양묘장을 찾으시어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이곳 양묘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조국 강산을 아름답고 풍요한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주시려 크나큰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나무모 생산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원래 이것은 땅이 척박하고 진흙층이 두껍게 깔려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온 고란이 붉은 진흙탕으로 변하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곳에 세상에 대고 자랑할 만한 훌륭한 양묘장이 일도서게 된 것은 경의하는 원스님이 훈훈한 노고와 헌신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완공된 우리 양묘장을 찾으셨던 그날 경의하는 원스님께서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 전투의 성과를 위해 이렇게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양묘장을 건설해 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나라의 귀중한 재료가 또 하나 마련됐다고 대단히 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양묘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양묘장 관리 운영을 책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을 항공산, 범산으로 전변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제일 만족해 하신 것이 우리 양묘장에서 조군 생산 면적과 노력을 가지고 한 해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령 1000만 그루의 나무모를 기존의 방법대로 생산하자면 90여 명의 많은 노력과 함께 30여 정보의 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는 그만한 양의 나무모를 3정보밖에 안 되는 적은 면적의 땅에서 10여 명의 노력을 가지고 공업적인 방법으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산량은 지난 시기보다 4배나 높아졌습니다.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을 한 해에 2회전은 해야 한다고 하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2회전 나무모 생산을 진행해서 나무모 생산량을 계속 누리게 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 밑에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양묘장들이 조국단 방방곡곡의 수많이 일도섬으로써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 업적과 우리 인민과 인민군 군인들의 영웅적 투쟁사가 집대성되어 있는 영원한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이며 반제계급 교양의 거점인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수많은 자료들이 새로 발굴 전시됐습니다.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이 전승 업적을 보여주는 사정물과 자료들을 빠짐없이 찾아내는 데 힘을 넣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에 110여 점의 자료들을 새로 발굴 보충 전시하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제4계단관에는 1951년 7월 10일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권총을 받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 영상미술 작품을 정중히 모시었고 위대한 수령님이 영상을 모신 표창장을 비롯하여 여러 점의 자료들이 새롭게 전시되었습니다. 정규무력 건설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평양학원 정문 사진 자료와 조선인민군 창건 당시 군인선서 등이 새로 전시되었고 공화국 영웅홀에는 열람전선에 파견되는 비행사들과 담화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이 영상사진 문헌을 새로 모셨습니다. 또한 군사수송관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철도 표식을 비롯하여 20여 점의 자료가 보충 전시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당 정치사업관, 작전관을 비롯한 여러 관들에는 전쟁 시기 군민일치의 전통적 미풍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들과 전후 속에서 정치 상학을 진행하고 있는 군인들, 승리할 내일을 확신하며 호지에서 화선 오락회를 하고 있는 전투원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들이 새로 전시됐습니다.
당예령도 따라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을 더 높이 떨치자. 군민 대단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정면 돌파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는 속에 각지에서 군민일치에 단결된 힘으로 발전소 건설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천 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분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이 맡은 대상 공사를 앞당겨 끝내기 위해서 힘찬 돌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우리가 맡은 수백 미터의 물길 공사를 전부 결식했습니다. 우리 부분대가 맡은 물길 구간에 북락 구간이 많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휘관들과 군인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결사의 가운을 가지고 힘찬 돌격전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경의한 최고사령동측에서 주신 명령을 결사 관철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신념이 우리 군인건자들이 심장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우리가 공사를 앞당겨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라선시 여단에서도 차감기와 혼합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건설물의 질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면서 복잡한 수력 구조물 건설과 물길굴 공사를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다고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의 청년들이 순천 린비료 공장 건설자들의 투쟁 기풍을 본받아 발전소 건설의 앞장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민발전소 물길굴 공사를 맡고 있는 도청년 돌격대원은 자력갱생의 투쟁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맡은 공사 속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청년대가 맡은 구간은 보시다시피 산이 가파롭고 계곡이 깊은 곳들에 갱들이 위치하기 때문에 자재 보상 조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건이 매우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청농민위원회에서는 일꾼들부터가 공사 현장의 지휘부를 존경하고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한 사상공세를 심하게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에 각 시군 청농민위원회들에서도 청년 돌격대를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그것이 곧 공사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곳 연합기업소의 기술자 노동자들은 최근에 여러가지 막장기계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해서 석탄 생산 원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굴진의 역량을 집중해서 더 많은 예비 탄밭을 마련하는 한편 채탄 운반 설비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여 석탄 생산량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2배로 늘리고 있습니다. 개성시 개풍구역 의포 흉덕농장에서 기계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 총집중해서 시작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장에 모내는 기계 운전공들과 모공급소들은 포존별 특성에 맞게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계마다 만부화를 걸어서 모내기 실적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라선시 조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는 변모판의 온도와 습도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밀양 원소 비료를 정상적으로 분무해주고 있습니다. 라선시 수채봉 수산사업소 하회 농축산물 생산 분사업소에서도 지대적 특성에 맞는 변모판 비배관리 방법을 받아들여서 불리한 날씨 조건에서도 변모들을 층나 없이 실하게 자리우고 있습니다. 삼지연시에서 감자 심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지연시 중농장에서는 감자 심기를 최적기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 조직을 짜고 들고 영농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자 농사에서 감자 심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장에서는 트랙터와 연결 농기계들이 수리정비를 말끔히 끝내되 기초하여 트랙터로 운전수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감자 평당 주수와 심도를 철저히 보장하면서 매일 15목 이상의 감자를 심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많은 단위들에서 내부적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림기자재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제자온화 사업을 근기 있게 내밀어서 생산을 활성화하고 경영 활동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정산에서 집원 권리 문제가 원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내부 예비와 잠재력을 적극 찾아내어 생산에 이바지하도록 정업원들을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각 기술을 앞세워서 재산을 할 수 있는 창의공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지용판, 폐가름용 수지발, 나무 대비용 수지 용기를 비롯한 산림 기자재들을 원만히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제작한 수지 재생 원료입니다. 이전에는 그 수입 원료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우리 공장 자체의 힘으로 원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는가 하는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기술협의회와 실험을 거듭한 결과 재사원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집체적 힘을 모아 파쇄기와 원료 재생기, 원료 이송기를 비롯해서 많은 설비들을 구축하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원료를 재사원화하니까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고 원가는 구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양 전기기구 공장에서도 제자온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틀어지고 생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제자온화 사업을 과학기술과 밀접히 결부해서 진행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만도 우리 공장 쪽으로 한 30여 건의 기술 혁신 성과들을 생산에 더해봤는데 이 중에는 제자온화 사업에 이바지한 성과들도 많습니다. 실례를 들면 고압정전 축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나오는 철판 자투리를 축전기 부분품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해서 철판의 실수율을 높이고 그 다음 사출기를 자체로 창안 제작해서 파비닐을 재생 이용함으로써 전기 배선용 비닐관과 저압 축전기 수지외암을 생산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제자온화 성과를 생산에 적극 도입해서 우리 공장에선 4월 말까지 상만년도 인민경제액을 완수했습니다. 라선 목련 가구 공장에서도 재자원화 사업을 생산 장송의 중요한 고리 하나로 틀어지고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목재를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나무 부사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사물의 양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생산의 깡그리를 이용하겠는가를 종업원들 모두가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이 과정에 이렇게 부사물을 이용한 각종 가구 제품들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아프리카의 남부에 있는 레소토에서 5월 13일 첫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비루스 감염증은 세계 213개 나라와 지역으로 확대되어 감염자 수는 442만 5,100여 명, 사망자 수는 29만 7,7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미국에서는 3만여 명의 감염자와 2여 명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약 140만 명, 사망자 수는 8만 4천여 명에 미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가보지도 못하고 집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국적인 사망자 수가 발표된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도 하루 동안 9,974명이 감염돼서 총 감염자 수는 25만 2,245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에스파냐에서는 감염자 수가 22만 8,691명, 사망자 수는 2만 7,104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에스파냐 보건기관은 자국에서 비루스가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광범하게 전파되고 있으며 감염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고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감염자 수, 사망자 수가 각각 22만 2,104명, 3만 1,106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도 사망자가 각각 3만 3,186명, 2만 7,074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한편 튀르키예에서 감염자가 14만 3,114명, 사망자 수는 3,952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란에서는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11만 2,725명, 6,783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다음, 일본에서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각각 1만 6,815명, 709명으로 늘어났으며 남조선에서는 14일 0시 기준으로 감염자는 1만 991명, 사망자는 260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방지센터는 대륙에서 6만 9,578명의 감염자와 2,40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계속 힘을 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시 위생건강위원회는 긴장이 해이되고 빈틈이 생기는 현상을 막으며 전염병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무원 합동방역제도는 허북성과 무안시에서 단계를 조금 더 늦추지 말고 전염병 방역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튀르키예 정부는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필리핀에서도 국내에서 전염병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러 주들을 5월 말까지 봉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여러 나라에서 대류행 전염병의 유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계속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구름이 많이 꼈습니다. 그리고 백암구, 리본, 용광, 거성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4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5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 4월 24일입니다. 내일 새벽과 아침에 소연 지역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전반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을 보면 평안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개성시, 함경남도, 강원도에서 5 내지 1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그리고 내일 옹진, 장류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한때 샘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5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도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후와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산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아침부터 때때로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동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한 2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해령지방으로서 25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개였다가 흐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저선동해에서 북동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저선 소해에서는 내일 동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흐려서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동풍이 4 내지 7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